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중 정상회담이 지나갔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삼성전자 변수가 작동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대화로 해결이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순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매도가 줄어드는지 또 그런 가운데 뭐 자동차, 로봇, 엔터, 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업종이 전체를 움직이기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일부 종목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증시 전체로 보면 대부분 다 좀 부진했습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국 지금 금리 때문에 골치 아파하거든요. 금리 올라갈 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종목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보다 약간 이제 좀 방어주적인 성격? 예전에 치면 뭐 가치주적인 성격? 이런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주, 우리가 에어포스 원 타고 중국으로 넘어간 CEO들이 넘어간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로 지난주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포드는 올라갔는데 GM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주가 엇갈렸는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올라간 게 아니라 ESS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개별 재료 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막 독주하고 밀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지난주에는 그동안에 좀 안 오른 거, 좀 안전한 거, 뭐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좀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건데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일본도 금리 올릴 것 같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금리가 또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막 자극하다 보니까, 이거 유가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뭐 금리 인상 여러 번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원래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보다 연말 금리 인상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5%, 30년물 5.0% 정도 넘어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좀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이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출 받은 사람들은 또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또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10년물 4.5% 그러면은 신흥시장 투자했을 때 저거보다 수익이 더 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다. 근데 지금 4.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금리를 좀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고, 또 이제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뭐 장기 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이번 주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변수고, 근데 이제 아마 일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새로운 여는 총재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 테스트를 해보려는, 이게 테스트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혼란스러움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새로운 신임 연준의장이 등장하고 나서 한동안은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뭐 금리가 좀 올라가고 주식시장을 좀 흔들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고를 보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의 등장과 맞춰서 좀 금리가 좀 불안정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된 또 하나 이유는 이제 반도체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차트, 그러니까 200일선에서 60%나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그 200일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주가가 지금 60%나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각 개별 종목군들의 지난주 기준으로 누적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간 이제 누적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버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사실 실적 감안해 보면 근데 당장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도 다시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거 차익 실현해놓고 현금화를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정서들이 나오면서 이제 물량을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다만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어려운 게 반도체의 실적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지 여부 가지고 우리가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뭐 내년도가 올해보다 투자는 더 많이 할 것 같고 또 내후년도가 더 많이 할 것 같고 일부에서는 그 2028년이 9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1조 달러 투자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AI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은 뒤처지게 될 거니까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투자가 안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지는 않을 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대비 지금의 위치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목군들 동일 비중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당 순이익의 몇 배 거래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16.8배 정도. 예, 그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6년 반, 6.5년 평균치보다 오히려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을 적용해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그렇게 이제 비싼 편은 아니어서 뭐 이제 고점을 쳤다.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 친 게 고점을 쳤다. 이런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금리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보다는 지금은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불안함이 핑계가 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잠시 마무리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상치가 매출이 대략적으로 800억 달러 살짝 아래 한 790억 달러 왔다 갔다 되고 주당 순이익을 1달러 76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오면 실망할 거예요. 예, 그대로 나오면 실망할 거고 10% 정도 더 위. 예를 들어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800억 달러 중반 정도. 그다음에 EPS는 거의 2달러 근접. 예, 그 정도로 나와주고 향후에 어떤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수주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을 다 심어줄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든가 그럴 텐데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면 저는 첫 번째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마 엔비디아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주봉으로 보면 금요일에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주간으로 보면. 근데 이게 그 전주에 2008년 10월 이후에 주간 단위로는 최대폭으로 올랐었잖아요. 13.6%인가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뭐 웬만하면 좀 그 큰 상승 나오고 나면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막 8천을 목표로 한 투자자들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강세장으로 전환되고 나서 2주 연속 하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에 2주 연속 음봉은 없었습니다. 한 번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엔 양봉으로 그냥 다 돌렸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점이 되면서.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은 덜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거는 시작보다 종가가 더 높은 거잖아요. 음봉은 시작보다 종가가 낮은 거고. 그러니까 월요일 시초가보다 금요일 종가가 높을 확률이 일단은 높은 거죠. 통계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이제 잠시 또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은 고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코스피 순익 전망치가 작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작년도에 한 200억대 정도, 200조 원대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이 거의 7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내년도도 850조 원 정도 되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뭐 더 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높여가지고 저거보다 더 나올지도 몰라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감안해 본다라면 물론 이제 저 실적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실적을 적용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뭐 시장이 8천이 끝이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끝으로 되려면 반도체 투자가 줄어들 거다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적 수정치가 오히려 반대로 하향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조정, 예,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지난주에 너무 큰 음봉을 맞았어요. 예, 이게 1200포인트 이야기하다가 지금 1100이 지지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선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대부분 20주선에서 깨고 내려가면, 뚫고 내려가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되면서 돌렸던 게 이제 올해 들어서의 패턴. 3월 이후에 고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뚫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주봉이니까,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이제 주 후반에 저 위에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쯤에서 좀 반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저런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센 악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도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이게 제가 이걸 이제 엑셀로 매주마다 이걸 갖다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최대값을 보통 한 15조 원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거든요, 그래프를. 근데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주간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이 그래프의 어떤 최대값을 늘렸어요. 네, 그래야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아마 우선 뭐 한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한국 비중이 좀 커졌으니까 이제 덜어내는 게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 그러니까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비중 조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시 전체 매도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시장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외국인들 대량 매도할 때 이거 하루 이틀은 받을 수 있는데 저 매도 줄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게,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면 그날 기준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월요일에는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가 또 금요일 대비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계속 늘린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휴일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종목들 보면 그걸 뚫고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예, 8%. 물론 이제 주말에 많이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게 있어서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주간으로는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가 올라간 건 뭐 자동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예, 로봇 관련된 기대치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도 확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올라간 건데, 근데 그 외 종목군들은 쫙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집중하다가 반도체가 주후반에 무너지니까 시장이 깨지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가 다 매도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가 6.5%나 이제 급락을 했는데,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으로 로봇주 일부,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고,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2차 전지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은 전체 이제 좀 밀려서 일부 종목군들 외에는 이제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코스닥 제가 지난주 후반 되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전보다 두들겨 맞으면 한 번씩 반항하면서 이제 반등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그런 시도들이 좀 빈번하게 나오는지, 맞으면 반전하는 좀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맵치에 섞이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안 나온다 그래버리면 뭐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좀 큰 게 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많이 샀나 일주일 동안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쪽은 뭐 당연히 하이닉스를 12조 원을 팔았습니다. 12조 원. 예, 삼성전자를 거의 8조 원 넘게 팔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20조 원 넘게, 예,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1조 원 팔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 부류를 좀 많이 팔았고, 산 거는 뭐 삼성 SDI인데 이게 일주일 동안 2,200억 산 거니까 규모가 작죠. 근데 뭐 포스코홀딩스, LG 디스플레이. 근데 이제 매수 쪽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좀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전차군단 판 거예요. 예, 전차군단 팔아가지고 현금화 하는 거였다, 거기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갈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법 있는데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샀는데 하이닉스는 2조 원이나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기는 뭐 기관들이 계속 수익률 게임용으로 좀 끌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LG전자, 그러니까 지난해 좀 시세가 괜찮았는데 싶은 종목군들은 다 이제 기관들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있는 돈 가지고는 최대치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 로봇주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매도 쪽에도 또 반도체가 있어서 뭐 계속 이제 업종을 전체적으로 담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골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들이 담은 종목군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지난주에 이렇게 흔들릴 때 물량을 모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을 보면 우선 그 금리, 이제 금리가 적정선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레드라인을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금리가 유가만 빠지면 쑥 빠질 수 있긴 해요. 예전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유가가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라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란과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튕겨 올라가고,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데 유가가 올라버렸어요. 예, 이런 상태니까 이러면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금리가 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몇 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 이제 노사대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노조와 사측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고 대화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로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불확실성이 주체 좀 제거가 되는, 여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요인은 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수렴치를 계속 오히려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말에 또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내후년에 합산 영업이익을 1,000조 원을 낼 거다, 이렇게까지 또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저러면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상 매출 787억 달러 정도, EPS 1달러 76센트 정도 되는데 요대로 나오면 실망할 거고, 여기에서 최소 10% 이상 더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비중 조절도 있고 금리하고 이제 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는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리면은 조금 시장이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에 딱 그러면 늘어나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면은 이제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받아내기는 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지수는 8,000포인트 딱 돌파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8,000,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진 차익 실현하기 딱 좋은 마디장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양시장이 전부 다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과매도권 내려오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잠시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2주 이내에 이 자리보단 위로 올라가더라, 보통 이제 그렇게 보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가 생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초반 이후에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자동차, 제약, 로봇 등등의 종목군들이 지난주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데 주말에 좀 깨져서 그렇지. 근데 뭐 일단 주말에 한번 맞았고 그걸 계기로 또 저가 매수가 또 세게 붙어 들어오느냐, 요 구도 이번 주에 또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요란했잖아요.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자리였거든요. 8.6% 하락 음봉을 맞았는데 주가가 주봉으로는 제자리예요. 근데 올해 하락률 제가 10위까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락률 10위까지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나.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하락이 올해 세 번째 낙폭이었는데 그 전에 9번을 보니까 그 다음 날 7번 오르고 2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으로,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센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빠지면 받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가동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면은 오를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노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과연 이제 통계대로 갈 거냐. 이게 오르는 폭이 또 적지도 않았어요.
제일 소심하게 올라간 1%대가 있긴 하지만 하락하면 막 그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추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폭과대 여부인데, 제가 이제 ADR 말씀드릴 때 이게 보통 코스닥은 75,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8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본다, 낙폭과대로 본다. 근데 심지어는 70까지 내려가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70 전후까지 빠지면 그러면 그 상태가 완전 바닥이 되고 튕겨 올리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가장 가까웠을 때가 보면 그때 당시에 하락 종목이 1687개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반대로 1650개가 상승 종목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이 갑자기 쫙 늘어나는, 예, 그런 장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0 정도 부근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나와요.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 주 후반에 ADR이 과매도 내려갈 것 같고,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면 상승 시도하는 날이 좀 자주 나오게 된다, 종목들이. 그래서 상승 종목 많은 날도 이제 섞이기 시작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더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금리가 뭔가를 건드리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또 이란과,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뭔가 심각한 타격을 주는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실적으로 못 견디는 다른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예, 그러니까 주 초반이라고 월화, 수, 그러니까 요때 특히 이제 월화, 그러니까 요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가 이번 장이 그냥 흔들리는 것 정도냐, 아니면 이제 뭔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긴 거냐, 이게 가늠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위험 지표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용 등급 낮은 기업들이 돈 빌려올 때 내는 이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걸로 이제 경기 침체 가네 안 가네 이렇게 가늠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뭔가 이제 던지기 빌미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내용들, 특히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 때문에 이제 좀 오버해서 반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금리는 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금리 좀 체크해 보되, 좀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실적 괜찮은데 얘는 빠졌네 싶은 종목군들은 좀 계속해서 추려두고 좀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